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반드시 이 조국 따라하기, 조국의 종자들 막아내고 총선에 나온 사람들 다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 종자를 막아내겠다. 내상되는 문재인 정권. 짓거린다고 다 말은 아니죠. 아무리 선거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쾌쾌묵은 조국 프레임을 꺼내든 핑크당과 황교안을 보면서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선거 공약 한 줄 없는 저들에게서 사리사욕의 정수를 봅니다.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는 이 절박한 몸부림, 4.15 총선에 다시 등장한 조국 프레임, 대체 뭘 하자는 건가요? 선거와 조국 전 장관이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건가요? 아니,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프레임이 또 먹힐까요? 조국 종자를 막아내자.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 주말 이낙연 전 총리가 황교안 대표를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뒤 반나절 만에 나온 황교안의 반응. 나는 너희를 미워한다. 그의 지적 수준을 의심케 하는 이 말은 그가 초딩 수준의 인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는데요. 한 명은 포레스트 철수로, 또 한 명은 황초딩으로 아주 꼴값들을 떨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총선 이후에는 영원히 안 봤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5일 불공정의 아이콘, 불법의 아이콘인 조국 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국 수호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4.15 총선 출마지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골프 연습장 앞에서 진행한 유세차 연설에서 지금 이 정권의 불공정 아이콘이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또 누구인가? 조국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황 대표가 언급한 비례정당은 열린민주당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조 전 장관 사퇴를 재차 거론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현 정권을 불공정 혹은 정의롭지 않은 세력으로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황 대표는 여당이 지금 조국을 살리려 난리치고 있다. 민주당과 그 야합 세력이 조국을 다시 살리려 하고 있다며 조국 호위부대가 대거 공천을 받아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좌파 정권 연장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아주 음험한 음모라며 이번 총선은 경제를 살리는 건지 조국을 살리는 건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반드시 이 조국 따라하기, 조국의 종자들을 막아내고 총선에 나온 사람들을 다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반민주 악법인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잘못된 이 정부의 무도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바로 고쳐놓겠다며 똘똘 뭉쳐서 경제를 살리고 종로를 살릴 황교안을 선택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는데요.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소중한 대한민국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만들어 놓은 이 정권에 국민과 함께 분노할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제 선거가 열흘 남았다. 다시 심길전하겠다. 일신하는 마음으로 저와 제 주변을 다 잡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황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현 정권과 여권을 향해 이들을 미워한다.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라고 썼다가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황 대표는 오후 동숭동 충신시장에 들러 선거운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페이스북 글의 배경을 묻자 저는 출마 이후 상대 후보를 비방한 일이 전혀 없다. 서로의 장점을 국민에게 심판받는 그런 선거이고 또 저의 경쟁 상대는 문재인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일은 게을리할 수 없다. 그런 일에 전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경제냐 조국이냐 이것을 가르는 선거다. 실제로 이 정권의 가장 문제는 자신들이 공정사회를 내걸었지만 네. 기회나 과정이나 이 결과나 하나도 그 공정에 맞지 않은 일들이
조국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이죠.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의 말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정무수석을 역임했던 박 위원장. 어떻게 이분 입에서 공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4대강 사업과 사자방 사업으로 국가 예산을 거덜내고 친인척과 동문 지인들이 다 헤쳐먹고 나라를 빚더미에 앉게 한 주역, 또 미래한국당 낙하산 비례대표로 꽂아넣기 하다 실패한 인사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까? 두껍기가 어쩜 이리 두꺼울 수가 있는지 철면피가 따로 없는데요. 이런 정당이 또 대한민국 일당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가 막히죠? 건강 지역 돌아다니다 보면 60, 70대 반응은 대단히 뜨겁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이대로 가다가는 결단 날 것 같다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30대 중반부터 40대가 차갑습니다. 심지어 경멸과 혐오를 보내기도 합니다. 60대, 70대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이렇게 그 발전을 이룩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30대 중반부터 40대는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60대, 70대들, 끼어있는 50대들, 민주화 세대들의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오늘 최고의 압권은 김대호 미래통합당 관악을 후보가 3040 세대를 겨냥해 논리가 없고 무지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는 미래통합당에 관심이 없는 3040 세대를 비난하며 5060 노년층을 향해 존경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답니다. 자신을 지지하면 옳은 거고 자신에게 차갑게 대하면 논리가 없고 무지하다라는 거죠. 길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그렇게 보이는 걸 어쩌겠습니까? 뽑아주지 않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들이 눈에 보일까요?